자, 우리는 누구랑 중요시 볼 거냐면 얘랑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기본 그림. 4차함수를 접했을 때, 딱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겼을 거라 예측을 하고 얘를 미분해 봤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미분해 봤더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어. 중근을 가져. 되니 중근을 갖는다고 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을 갖겠다 이거야.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우리는 짝을 지어놓는 겁니다. 짝을 지어놨단 말은 둘 다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 되고 둘 중에 하나만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두 개 다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둘 중에 조금 더 쉬운 게 있습니다. 둘 중에 조금 쉬운 게 있어. 다음에 적분 들어가면 적분의 해석이 있어. 적분의 해석을 넓이로 해석할 건지 함수 값으로 해석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정적분을 할 때 그 넓이로 해석할 건지 함수 값으로 생각할 건지 그건 어떤 게 편한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는 알고 있어야 돼. 두 개가 세트. 그 다음에 요 그림.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세트. 되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는 걸 적어 봅시다. 얘를 알파로 놓고 요놈을 베타로 놨어. 됐니? 그러면 요놈이 알파가 되고 요놈이 베타가 되겠죠. 밑에도 적고 요놈이 알파가 되고 요놈이 베타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요 점 말고 요 점이 약간 특수한 경우죠. 요 점이 특수한 경우지. 됐습니까? 요 라인이 생각보다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요 라인. 됐니? 요 라인이 꽤 중요한 라인이야. 어떤 느낌으로 갔냐면 다음에 요 넓이 있잖아.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쩌냐? 같습니다. 0에서 가서 0으로 왔거든. 이 넓이와 요 넓이가 같아다. 다음에 정적분을 또 할 거야. 그래서 이 위치가 꽤 중요한 위치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했어요? 증명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식을 적을 거야. 가운데다에 자 fx는 f'x는 계수를 뭘로 볼 거냐면 우리는 미분을 했기 때문에 4차함수가 a라고 봤을 때 이놈은 뭐가 돼? 4a가 되겠네. 4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 이렇게 나왔겠네.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 할 거야? 적분해야겠지. 적분을 해야겠지. 얘를 적분하게 되면 fx는 적분이 어렵네. 할 수는 있지만 어려워. 여기다 적분할게요. 인티그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인티그럴 아까 뭐였지? 4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를 적분할 겁니다. 아, 요것도 저렇게 써도 되나? 관계없나 이게? fx dx 맞네요. 이해되니? 이해돼? 지금 얘를 적분할 거라고 해. 그래서 문제를 풀 거야. 잘 보세요. 이거 적분. 자, 이 적분 방법이 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말했어. 그러면 중요하단 말은 내가 하는 방법대로 적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돼서 4a
페이지도 달라. 와, 이런. 4a 인티그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 적분할 때 너희들이 연산이 힘드니까 이러한 적분 연산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맞겠냐? 4를 곱하면 x-알파의 세제곱 묶어내. 4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통분하면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세제곱 쟤를 적분하면 x 마이너스 선생님이 지금 순서를 거꾸로 잡아서 그래. 3차 함수로 갖고 4차 함수로 간 겁니다. 4차 함수로 가지고 3차 함수로 간 게 아니라 알겠니? 그러면 어떤 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냐면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c가 나올 거 아니야. x에다 뭘 넣으면 3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가 베타이면 이 위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 마이너스 1분의 4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위치가 이 위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적어줬어요. 뭐야?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한다. 얘가 3이고 요놈이 1이라고 기억을 할 거야. 됐니? 이게 3대 1이 됨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니? 자, 4차 함수, 지금 3차 함수를 갖고 선생님 4차 함수로 간 거고, 까지 이해됩니까? 자, 4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두 개를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식이 꽤 어렵습니다. 여가 0, 여가 루트 3이었죠. 루트 3. 그러겠지? 자, 이 그림은 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가 중요해. 여기랑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 그래프가 이 빨간 선으로 할 거냐 초록색 선으로 할 거냐 식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사실 빨간색이 더 편합니다. 빨간색이 편해. 알겠니? 그럼 이 빨간 선으로 초록색 선과의 관계를 설명을 할 거야. 이해되니?
자, 요놈은 식으로 하겠습니다. 식으로. 다음. 어떤 식이냐? 요 식입니다. 2번. 2번 x a 제곱점 개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다시 말해서 뭔가야? x축하고 알파에서 접한다, 베타에서 접한다. 그래서 그림의 모양이 요 그림이 그대로 오겠네요. 요 그림 그대로 오겠죠. 그리고 이 라인이 뭐가 되는 거야? x축이 되겠고 만나는 점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겠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얘가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야? 평행 이동을 시키면 평행 이동 시킬 수 있겠지? 평행 이동 시켜서 얘를 y축으로 갖고 가면 이게 뭐가 무슨 함수가 돼? 우함수가 되겠네. 맞나요? 우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문제는 지금 알파로 베타로 되어 있는데 식을 바꾸겠습니다. y는 a의 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바뀔 수 있겠지? 그럴 거잖아. 알파 베타를 0을 기준으로 가운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만들어낼 수 있겠지. 평행이동해서 이러한 형태가 된다고.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요놈이 마이너스 알파고 요놈이 알파가 되겠다 이 말이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요놈의 좌표 생각해야 되고 요 라인을 그었을 때 요 위치의 판단 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식에다 뭘 넣어? f0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a 알파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이 그림은 요 간격이 a 알파의 4제곱으로 정해졌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극대극소의 차이가 a 알파의 4제곱으로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a는 4차 함수의 제곱점 개수고 알파는 극대극소 간의 요 간격에 대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 위치를 알았으니까 누굴 찾을 거야? ax 플러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a 알파의 4제곱 놈을 찾겠다 이 말이야. 얘하고 요놈이 같은 놈을 난 찾겠다 이 말이야. 되니?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뭘 없앴어? a 없앴어? a 없어서 제곱 없앴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제곱 뛰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제곱 됐단 말이야. 이해되니? 오른쪽 제곱 됐어. 그럼 알파 제곱이 되고 뿔마 알파 제곱이 되겠네. 되니? 그러면 플러스일 때는 뭐가 돼? x는 x 제곱은 2 알파 제곱 또는 x 제곱은 0 이래 되겠네. 오른쪽에 x는 0은 요즘에 중근이야. 그리고 x는 뭐가 된다? 뿔마 2 루트 알파가 되겠다. 알파 양수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얼마가 됐냐면 루트 2 알파가 됐다는 사실이야. 그럼 우리는 기억하자. 뭐? 여가 알파고 요놈의 2 알파이니까 요 간격이 일 때 루트인 것은 증명할 수가 있겠다 이 말입니다. 됐어? 자, 4차 함수 식을 보고 지금 자 얘는 인수분해가 예로 된 것은 뭐냐면 절편이라고 생각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면 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여기 뭐가 붙어? K가 붙어. 그럼 요놈이 뭘로 바뀌어? K로만 바뀌면 됩니다. 이해되니?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그렇게 판단하면 돼. 자, 이쪽 두 개의 그림은 얘하고 얘는
똑같은 모양인데 얘는 왼쪽에서 삼중근을 갖고 얘는 오른쪽에서 삼중근을 간다. 그림이 요렇게 가는 모습이냐 요렇게 가는 모습이냐 이 차이야. 알겠니?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가 4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 라인에서 현재 문제에서는 요 놈이 지금 X축이고 요 놈이 평행 이동되면 얘가 K로만 바뀌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요 놈이 뭐가 되고 알파가 되고 요 놈이 베타가 된다 이 말이 됐네. 요 놈이 알파가 되고 요 놈이 베타가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위에서 적분으로 보였던 미분을 통해서 다시 보이게 되면 요 놈 위치가 뭐가 되는 거야? 3등분점이 될 거라고. 뭐가 될 거라고? 3등분점이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요 위치는 알파 베타를 3으로 3이 아니라 3대 1이니까 요 놈이 4분의 3 베타 플러스 알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실제 미분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요게 나온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얘의 차관점은 어떻게 쓸 거냐면 이 알파 베타가 3등분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앞으로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할 거야. 베타는 알파 플러스 4D를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베타는 어떠나고? 베타는 알파 플러스 4D로 계산할 거라고. 그럼 표현법이 뭘로 표현될 거야? D로 표현이 될 거라고. 4D의 의미는 알겠지? 3대 1이니까 얘를 4등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식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F 여기 3대 1인 지점을 집어넣을 거야. 다시 말해서 F 알파 플러스 3D를 집어넣을 거야. 이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 플러스 3D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 플러스 3D에 얼마가 돼?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알파 플러스 3D, 베타는 뭐야? 알파 플러스 4D. 뭐가 돼? 마이너스 D가 되겠지? 됐니? 그리고 얘가 A가 붙어 있어.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7 A에 D에 4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니? 다시 말해서 요놈의 간격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됐니? 자, 지금 나온 공식 중에서 쌤이 좀 강조하는 공식은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고 표현법을 정확하게 외워줍니다. 좀 덜 강조한 것은 우리는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외울 걸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상황 판단만 하면 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연산이 좀 쉬워지구나. 이렇게 연산하면 좀 쉬워지구나. 이런 판단만 일단 하면 된다 이거지. 실전 문제 풀이할 때 그걸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연산이 훨씬 쉬워질 거고 식의 표현도 편해질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은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 외울 건 뭐밖에 없어. 3대 1하고 1대 루트 2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는 알아 몰라? 얘 미분하면 설명했지 이거는. 얘 미분하면 y'은 a x-알파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 알파 베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되니? 프라임 그래프가 여기서 바로 보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쓰면 돼. 다음에 어떤 수가 나왔을 때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곧 미분해서 인수분해하고 요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요것도 미분해볼까? 요것도 미분 할 필요가 없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C차에 불러봐. I 프라임은 어디에 있어? 아 원참 진짜 이씨. 4A x-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약간 불편하니까 그냥 나는 뭐라 쓸 거야? 얘를 알파 플러스 3D 이렇게 써도 된다 이거지. 앞으로 이것들 주로 사용을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쓴 거라고. 왜? 베타를 이렇게 볼 거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4차 함수 그래프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4차 함수 그래프 중에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아주 많이 나올 것이고 그 외의 그래프는 일일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알았어요? 다음 갑니다.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최고차항은 3이고 양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문장을 읽어줄 때 읽어준 대로 식을 너희들 봐야 돼. 알았어? 평상시에 선생님이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주잖아. 너희들이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를 가지고 3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의미 없어. 아는 것도 없는데. 3차 양수 3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라 하겠습니다. 프라임 알파 프라임 베타가 0이야. 그럼 3차 그림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일단 풀이는 그렇게 할 거지만 그럼 우리는 3차 함수 그림을 그리고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야. 근데 뭐가 나왔어? 중점 나왔네. 뭘 알려주려겠다? 변곡점 알려주려겠다 이 말이네. 요 점 알려주려고 했던 거지. 요 놈이 0,3이다. 근데 뭐야? f에 대한 함수값이 나왔네요. 뭐가 나왔어? 요 놈하고 요 놈의 차이가 나왔네요. 어디서 본 듯한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요 차이가 18분의 1이야? 이 공식 나왔는데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식을 쓰자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식은 여기에 있는 이 구조 있잖아. 이 구조가 내가 말해서 닮음이라고 했잖아. 이 구조가 닮음이라고 했잖아. 0,3이니까 요거까지는 표현할 수 있어. 큰 의미는 없지만 이해되니? 이해돼?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거 공식이 있는데 식을 어떻게 뽑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식을 뽑을 거야? 얘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는 어떤 선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었냐면 요 라인을 갖고 문제를 풀었어. 그럼 출발점이 이렇게 출발한다고. 요 라인에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 놓을 거야? 요 점을 뭐라 놓고 풀 거야? 루트 3k라고 놓고 식을 적을 거라고. 이건 풀이야. 됐니? 이거는 정상적인 모범 답안. 뭐라 쓴다고? fx는 3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이라고 쓸 거라고. 이해했어? 선생님이 3k제곱으로 쓴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 설명했습니다. 얘를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얘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k로 놔야 연산이 편해집니다. 됐어요? 이건 알고 푸는 거야. 알고 푸는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으면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 그러면 f 미분 안 했지만 사실 미분하고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요놈이 9x-k x 플러스 k가 나오게 돼 있어. 분명 제곱창은 그거 나올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k가 나온다고. 그럼 이 식에다 뭘로? f-k k는 양수 f-k에서 fk를 빼라 했더니 요놈이 18분의 1이 나왔다 이 말이잖아.
얘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 4, 3, K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 계산해보면. 그럼 여기다가 이거 넣고 실제 여기다가 이거 넣고 이거 넣어가지고 내가 계산했더니 이게 나온 거야. 뭔 말 하는지 알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내는 원래 이거를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어. 그럼 여기서 출발할 거 아니야.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되니? 이 질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 되니? 이 질문이었으니까 우리는 얘는 당연히 닮음이라 했으니까 알고 있는 구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훨씬 편하게 볼 수가 있겠지. 서술형은 이렇게 쓰는 게 서술형이고. 그럼 어떻게 돼? 4, 3 얼마야? 4, 9, 2 4, 3, 27, 8 3, 2, 6 K 6분의 1이네. K가 얼마라고? 6분의 1 연산 내가 한 거야. 6분의 1 나왔으니까 우리는 K에다 6분의 1 넣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구할 거야? F2를 구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6, 2, 4, 3 6분의 1, 30분의 1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24, 2분의 1, 2분의 24, 2분의 24, 47 이렇게 된다고 해.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렇게 풀 거야. 이렇게 풀 거를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수투 진짜 하고 있을 때는 실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거라고. 이렇게 되니? F2는 어떻게 구해? F2는 어떻게 구해? F2는 지금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여가 F2는 넣어서 구해야 되겠네. 여가 16분의 1이니까 식을 뽑아가지고 식을 뽑아갖고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차함계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뿐이야. 왜? 실근 두 개밖에 없어. 하나 중근. fx의 극대값이 4야. 얘다잖아. 극대값이 4야. 0은 54야. 자, 뭐가 나왔어? 실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떤 선을 가지고 풀 거야? 요 선을 갖고 풀 거야? 아니면 요 선을 갖고 풀 거야? 됐니? 요건지는 몰라. 됐니? 근데 F0은 얼마야? 54야. 그러면 X축이 아래에 있겠네. 지금 X절편이니까 실근이라 했으니까 요놈의 X, 요놈의 가운데가 54야. 오? 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54가 나왔으니까. 얘가 54가 나왔잖아. 이 간격에 대한 얘기야. 이 간격은 얼마야?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걸 써보자. 뭐 2 A K 세제곱 절반. 이해했어? 그럼 이 문제 다시 출발을 어디서 출발해? 다시 얘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실은 요 놈으로 출발한다는 거야. 그게 변곡점의 라인이 가운데 라인에서 극대극소의 차이는 변곡점 라인 좀 더 우리가 많이 썼던 거라고. 물론 요걸 쓰지 말란 소리가 아니야. 54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점을. 그러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더 빠르다고 편하다고. 요 라인을 쓰면 요 라인하고 다시 이 54라는 라인의 관계를 또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요 놈이 얼마가 됐다? 54가 됐다. 그래서 K는 3이다. 이 말이 되네. 이때 K가 의미한 데가 여가 K다. 이 말이죠. 됐니? 그러면 하나는 K가 이제 3이 됐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 됐다. 좌우가 바뀔 수도 있다. 알파 베타는 크다. 오케이. 나왔네. 알파 베타 사이즈 나왔어. 요놈이 알파, 요놈이 베타.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최고차함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4차 함수야.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gx라는 함수는 양수 쪽은
f-x를 그려라. f-x는 무슨 그래프야? f-x. y축 대칭시킨 그래프야. 다시 말해서 0보다 큰 쪽은 원래 왼쪽 그래프를 y축 왼쪽 그래프를 대칭시켜서 오른쪽에다 그려라 이 말이야. 됐니? 다음 왼쪽은 어떻게 그려? 마이너스 fx를 그려라.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그리라? x축을 뒤집어라 이거지. 되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y축 왼쪽 그래프만 갖고 얘기를 했네. 0보다 큰 놈은 대칭시켜서 그릴 거고 이렇게 대칭시켜 그릴 거고 한 놈은 이렇게 뒤집어서 그렸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얘는 4차 함수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추론할 거야. 그림이 어떤 모양이 나온가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왼쪽 그래프가. 그러면 어떻게 돼? 양수 쪽은 이렇게 나왔을 거고 됐어? 음수 쪽은 이렇게 나왔을 거야. 이상하다 생각을 해야 돼.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의심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그럼 웬만하면 그림이 이렇게 연결시키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이건 의심이야. 연결해주면 문제가 쉬운 거고 연결 안 해주면 다른 얘기를 해줄 거라고. 알았니? 그래서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 아니고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됐니? 최고창 1이니까 그래프가 W자인데 여기에 X축이 어디에 놓였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거야. 그래서 좀 더 읽어보고 문제를 그릴 거야. 그럼 아까 그림 여기 아까 내가 이렇게 그렸던 이 그림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은 원점 대칭이다 라는 생각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 이래서 G0은 새로 생긴 그래프. 오케이. G0은 0이고 프라임도 0이야. 땡큐. 된 거야. 그렇지? 그럼 4차 함수가 W자가 나올 건데 W자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느낌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나오고 gx를 절대값을 씌웠어. gx 그래프에다가 27만큼 올려가지고 플러스 절대값을 씌웠어. 미분 가능하지? 미분 가능하다가 나왔어. 27만큼 올렸더니 미분 가능하게 됐어요. 올렸더니 가능해. 그 전에는 불가능했단 소리야. 그 전에는 불가능했단 소리야. 올리니까 가능했단 소리야.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좀 편하다 했어 또? 어떻게 하면 편하다 했어 이거? 기억나니? 이 그래프는 뭔 말이냐면 GX는 그래프가 있어. 27만큼 올렸어. 올렸더니 X축 아래가 있을 거 아니야. 꺾어 올리게 됐단 말이야. 그렇게 됐니? 그럼 실제는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원래 그래프 있는데 저기 있는 마이너스 27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27이라는 부분에서 꺾어 올린 그래프라고. 그리고 그 라인이 X축이 되는 거라고. 이게 편하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 상황이 너희들이 이게 이 상황과 이 상황들을 요 상황을 접목을 시켜서 그래프를 추론해야 돼. 되니?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해봐야 된다고. 면 이렇게 되니까 미분 불가능한 데가 꺾어버리잖아. 미분 불가능한 데 발생하네. 이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는 뒤집어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어. 27은 불가능한 점이 분명 발생하네. 얘도 틀렸어. 그럼 뭐 또 있어 그러면? 뭐 있었지? 양수. 요게 있네. 요런 게 있잖아. 이렇게 있고 지금 요렇게 있고 지금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이네. 됐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27을 하면 얘도 안 되네. 여기가 분명 무조건 여기는 27이 걸릴 수밖에 없네. 마이너스 27이 걸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걸린 놈이 어째야 돼? 가능하게끔 해달라 이 말이 되겠지. 이렇게 된 놈은 무조건 만날 거 아니야. 여기 만나더라도 얘가 이렇게 된 놈이 무조건 이쪽 부분이 만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4차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꺾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해야 돼. 됐니? 거기는 삼중근점이야. 4차 함수를 꺾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지점은 삼중근 지점이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니? 오른쪽 여기는 안 그릴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는 이렇게 그릴 거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니? 그러면 여기서 꺾어 올리면 오케이 가능하다 이 말이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27이면 가능할 수가 있다 이거지. 여기까지 되니? 이게 이런 상황들이 너희들이 판단이 되면 이제는 이런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였고 요거 뒤집고 어쩌고 해가지고 요 라인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 요 라인이 27 마이너스 27 요런 생각이구나 라는 것이 실제 그래프를 갖고 우리 문제를 풀 거니까요. 그려보고 판단해서 원래 함수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됐니? 여기서 아니 식이 왜 어떻게 나오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것이 뭐야? 요 라인이 27이 되는데 그 수를 이용하진 않았지. 그 수를 이용하지 않았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멀어놔. 이 점 멀어놔. 아까 이걸 멀어놔라 했어. D 생각납니까? D 3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가 0이니까 요놈이 D, 요놈이 마이너스 3D 이러고 되겠지. 됐어. 자,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요놈의 식은 어떻게 적어? fx는 x 마이너스 플러스 3d의 세제곱 x 마이너스 d의 플러스 27로 적겠지. 맞니? 적을 수 있겠니? 자, 이 그래프는 무조건 요 라인을 그려야 돼. 삼중근 한근. 요 라인을 그어야 돼. 무조건. 됐니? 아까 W자는 아래선, 윗선이 있어. W자는 아래선도 풀어도 되고 윗선도 풀어도 돼. 하지만 아래선, 우선. 윗선도 갈 수 있다. 근데 요 그래프는 무조건 요 라인을 갖고 그래프를 써야 된다. 됐니?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요거는 27인데 요 점이 0,0이잖아. 여기다 0을 넣으면 F0은 0 마이너스 3D의 4제곱. 어디서 보던 수야. 마이너스 3D 4제곱 아까 봤잖아. 플러스 27이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넘기고 나눠주고 9 D제곱이 얼마다? 3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F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네. 땡큐. 어쩐지 수가 불편했어. 마이너스 27D의 4제곱. 그래서 D는 얼마다? D는 양수로 나왔으니까 1이 된다. 계산이 편하게 돼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4차 함수 너희들 그래프 개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그래도 강조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분명 우리는 풀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거기에 중요한 값들에 대한 것들도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런 값들을 주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계산을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려면 끌적끌적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래프 개형, 그 그래프 개형에 따른 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걸 되면 수초가 엄청 쉬워집니다. 이게 되면 수초가 쉬워져.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그럼 뭐만 남냐면 킬러 문항만 남아. 킬러 문항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고 이제 놀아. 조작을 해. 그래프를 가지고 막 꺾어 올리고 다른 그래프하고 교점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그래프 잘라갖고 붙이고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킨단 말이야. 됐니? 요 정도의 문제라는 소리야. 그럼 뭐 내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그래프 개형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4차 함수 개형은 일단 3개라고 생각해. 3개는 아니야. 더 있어. 원래는 5종류가 있습니다. 3개라고 생각하고 W 비대칭인 거의 기본 모형. 되니? 그러다가 어째? 3중분이 된 놈이 있고 W자가 정확한 놈이 있고. 되니? 이 3가지 그림만 일단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외에 있습니다. 이거 있어. 이거 있어. 이거 있다고 했어. 분명. 이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있긴 있어. 잘은 안 나오지만 있다고 해. 502번 A가 0보다 큰 A에 대하여 fx가 지금 그래프가 확실하네. 오직 한 개의 x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뭐야 얘가? 뿔마 3이지. 뿔마 3에서 x축과 만났으니까 당연히 꺾였으니까 거기서 미분 불가능할 수가 있네. 그럼 A는 뭐야? 3이네 그냥. A는 3이잖아. 미분 가능하려면 무조건 중분 이상 돼야 돼. 기본적으로 꺾었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3. 극대값 구하시오. 이게 질문이야? 이게 누구 질문이야? 누구 질문이야? 왜 질문했어? 미분 가능... 일단 X축과 만나면 자, X축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나면 꺾어서 올라가면 무조건 불가능이야. 꺾어서 올라갔을 때 미분 불가능이 안 뜨게 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프 자체가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접한 놈이었어. 원래. 중분 이상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어떤 놈도 있어? 이렇게 3중분 놈도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는 중분 이상이잖아. 3중분도 중분이라 부르긴 하는데 여튼 간에 2개 아니면 2개 이상이 된다 이 말이야. 1개는 꺾이면 미분 불가능. 2개 이상은 미분 가능. 자, 제곱창이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는 뭐야? h에다 0 넣었으니까 h1이 0. h1이 0. h'1이 0. 요 말이네. 맞습니까? h1이 0, h'1이 0. 4차 함수야. 됐어요? 자, h1이 0, h'1이 0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식을 적자? x-1이라는 거듭제곱 형태를 적자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그리고 0, 0이었으니까 인수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겠죠? 자, 0, 0이 아니면 4차, 3차, 2차, 1차 요놈의 개수 상수항 2개를 적을 거야. 이되니? 근데 둘 다 0이지. 둘 다 0이면 얘네들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럴 때 적을 때는 요놈을 어떻게 해라? 2개를 묶어내서 적어라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게 실패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는 게 첫 번째라고 해. 절대값을 했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만 기억하세요? 4차 함수가 꺾어 올라가면 4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는 다른 함수는 안 그렇습니다. 4차 함수는 꺾어서 올라가면 세트로 갑니다. 세트로 꺾여. 무슨 말이냐면 대충 몇 개야? 2개야? 몇 개야? 4개야? 몇 개야? 2개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무조건 세트야. 두 개씩이야. 이해되니? 아니면 연계야. 연계 2개, 4개, 2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서 만이라는 말은 한 개만이야. 여기에서 는이 아니고 여기에서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삼중근 그래프야. 자,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 이름을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 거야. 4참수 그래프 삼중근 W, 정확하게 W, 대칭적인 거예요. 알겠니? 이름을 그렇게 불러놓은 겁니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아까 인수가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잖아. 삼중근은 당연히 3개가 있어야겠네. 그럼 그래프가 1이고 왼쪽에서만 미분 불가능. 그림을 여기서 하나, 둘, 3개가 1이야. 만나는 점, 요 점. 여가 마이너스 1이야. 안 되지? 그럼 뒤집어서 그려야지. 되니? 그러면 우리는 이런 그래프네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그리고 요 놈이 x축이면 그리고 요 점이 마이너스 1. 요 놈이 1. 그러면 요 라인이 뭐야? 3대 1. 총 간격은 2칸이니까 2분의 1씩 요 점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제곱창 개수 1 나왔고 요 점 나왔고 요 점 나왔으니까 식 다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fx의 최소값 요 점의 좌표 구하시오라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을 넣으면 또 나왔습니다. 자주 나온 위치 요 간격. 간격으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0,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값일 수도 있으니까 간격적인 기억을 하는 게 좋아해. 와우, 질문이 없었는가 모르지만 끝났어요. 자, 오늘 숙제는